세상에 제일 짜증나는 일이 뭐냐면 강의론입니다. 얼마나 강의론 이게 짜증이 나면 그때 혹시 못 다녀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면 예전에는 정원장교를 했습니다. 정신교육 시키는 장교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매일 강의하는 겁니다. 그 정원장교 3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 제가 강의 굉장히 잘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절대 안 좋습니다.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잘하면 제가 강의를 했는데도 2시간 정도 강의하고 나니까 20명 정도 잠이 졸고 자기네들 일이 매일 졸지 말고 강의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졸립니다. 강의 듣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짜증이 안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다 그런 것은 공부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공부가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렵습니다. 강의 듣는 거 괜찮고 짜증납니다. 점심 먹었고요. 하여튼 한 4, 50분 이야기를 하는데 옷을 좀 벗겠습니다. 졸리면 주무십시오.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졸리면. 저는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일본 친구가 굉장히 친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법 잘 나가는 편집자고 저작권 관리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국 팬입니다. 한국 굉장히 좋아하고 2002년 월드컵 때 응원하는 거 구경하려고 프라자 호텔에 굉장히 그 상가 쪽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을 일주일을 예약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응원하는 거 구경하고 마지막에 응원하는 거 들어가보고 한국 음식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역사 공부도 따로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좋아합니다. 한번 명동에 세종호텔에 묵으면서 저한테 저도 일본 가면 태도 끼치고 밥도 사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밥 같이 먹자고 해서 갔더니 저녁에 저보고 하는 게 아니라 꼭 하나 한국에 와서 그동안 굉장히 음식도 많이 먹었고 여러 군데 가봤고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났고 다 했는데 굉장히 하고 싶은데 하나 못한 게 있는데 저보고 친구니까 시간을 내서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고스톱을 가르쳐 달라.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고스톱 가르쳐 달라 그런 게 2004년 5년경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친구 고스톱 못 배웠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고 와서도 대학 나왔고 올바나고 잘하는데 고스톱 끝내 못 배웠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왔을 때 신라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리고 세 끼인가 비빔밥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비빔밥 아주 괜찮은 음식이라고 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아시아나항공에서 비즈니스석을 타면은 비빔밥을 줍니다. 요즘 이코노미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항공사에서 비빔밥을 주기 시작을 하면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 왔을 때 세 끼를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저기다가 지금 처음 써놓은 게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주면은 당신이 먹는 음식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면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야기를 드렸다. 미안해하면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아주 좀 20대인 분들은 그 고개 함부로 쓰지 마세요. 당당하게 다니세요. 서로 좀 넘을 수도 있고 사정들이 다 있겠죠.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1995년에 여러분들도 아는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예술, 흔히 이야기하는 전위 예술이다, 비디오 아티스트다, 여러 종류로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과천의 현대미술관에 가면은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본인 백남준 선생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예술 세계는 동양과 서양이 하나의 그릇 속에서 부딪히고 섞이고 융합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 예술은 비빔밥 예술이다라고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에서 미술 비평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백남준 선생의 예술 세계는 비빔밥의 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희한한 음식 비빔밥이라는 것을 만들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식 중에 하나이고 대한민국 한반도에만 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은 백남준 선생이 1995년 중앙일보에서 대담을 했을 때 비빔밥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빔밥은 나의 예술 세계는 비비는 예술인데 그거는 한반도에서 자라서 백남준 선생의 부인은 일본 여자입니다. 한국과 일본 이 동양권 동북아시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살았지만 내 예술의 기초는 동양적인 정신. 그게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을 거쳐서 미국을 가고 여러 외국을 떠돌면서 서양적인 게 하나의 그릇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뒤섞여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장을 넣고 나물을 넣고 밥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섞어서 만들어내는 제3의 맛. 그런데 몇 해 전에 2번이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한파입니다. 한국을 잘 아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저 사람 뭐 한국 욕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을 굉장히 잘 알고 1984년에 한국인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쓰는 그 당시에 지지통신, 일본 시사통신의 한국 특파원을 했던 구로다 가스히로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보는 무한도전에서 뉴욕에서 비빔밥 광고를 하고 하니까 구로다 상이 했던 이야기가 비빔밥은 양두구육이다. 양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한다. 바꿔서 말하면은 겉다르고 속다르다. 왜 저렇게 아름다운 음식을 터뜨려서 엉망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구로다 가스히로가 한국을 욕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고 구로다 가스히로는 한국 문화를 30년 이상 한국에 있었으면서 한국 문화를 모르는 겁니다. 한국은 비빔밥 문화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여학생들 비빔밥 먹을 때 그건 뭐 자유긴 합니다. 젓가락으로 비비면서 난 밥알이 깨지는 게 싫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비빔밥을 왜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어. 당근 채 썰어서 볶은 거 먼저 먹고 시금치 나물 그 다음 먹고 고사리 먹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비빔밥을 왜 그렇게 먹니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나는 시금치가 싫어. 그래서 시금치를 안 먹는다고 해서 아무도 그 시금치 안 먹는 사람 보고 너는 비빔밥 먹을 줄 모르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비빔밥은 백남준 선생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개의 식재료를 하나의 그릇에 넣고 뒤섞어서 백남준 선생이 하셨던 이야기는 융합한다고 했습니다. 섞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제3의 맛인데
문제는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와서 신라호텔에서 먹었던 비빔밥과 여러분들이 먹는 비빔밥과 전주에서 파는 비빔밥과 진주에서 파는 비빔밥과 울산에서 파는 비빔밥, 부산, 서울에 있는 여기저기서 파는 비빔밥,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나가서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먹었던 비빔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왜 제가 샤바랭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당신이 먹는 음식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노트4로 바꿨어요. 노트1을 쓰다가 소위 말하는 노예 기간이 다 끝나서 바꿨는데 뭐 하여튼 굉장히 싸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다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제가 뭐 다른 기종은 잘 모르니까 노트4 기종을 다 여러분들이 동시에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면은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당신만의 스마트폰을 한번 만들어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스마트폰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만의 스마트폰을 지금부터 말하자면 설계해서 어떤 앱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여기에 이 모여있는 인원이 아니고 100만 명이 이 자리에 있어도 10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스마트폰은 초기 화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한민국 삼성이라는 데서 만든 노트4라는 같은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10분, 20분, 여러분들은 손 빠르니까 아직 잘 하니까 10분, 20분 지나고 나면은 기종은 같은 노트4인데 전혀 다른 스마트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또래가 되면 하루 이틀 줘야 되고 그 스마트폰 2년 노예 기간 동안에 안 써보고 넘기는 기종들이 90%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른바 말하는 기본 세대입니다. 본 디지털 세대. 태어났을 때 세상은 이미 디지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손목시계에 숫자가 찍혀있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고등학교나 돼서 참 신기한 게 카시오라는 일본 손목시계가 숫자가 이렇게 찍혀서 나타났거든요. 세상에 이런 물건이.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 온 세상에 인터넷이 깔려 있었고 대한민국에는 고속도로보다도 더 잘 돌아가는 인터넷이 있고 태어났을 때 이미 여러분 세대쯤에는 대부분이 핸드폰이라고 부르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거의 봉급받는 생활을 거의 그만둘 무렵에 핸드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는 분들이 있을 건데 중국 저기 홍콩 무협영화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 아는데 주윤발폰이라는 거, 벽돌폰, 벽돌만큼 컸습니다. 그걸 하나 들고 다니면 폼이 났어요. 이 핸드폰을 싸는 가죽 가방이 있었고 240만 원 했습니다. 그 핸드폰으로 시작을 해서 왔던 사람하고 태어났을 때 이미 온 세상이 다 인터넷 디지털 세상이었던 사람. 여러분들은 5분 10분이면 나만의 핸드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100만 명이 아니고 1억 명이 있어서 동시에 다 같은 노트4를 준다 그래도 다 다른 10분 정도만 들어보려면은 전혀 다른 스마트폰을 다 개개인이 가집니다. 이걸 경영학 하는 사람들, 사회학 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겁니다. 고객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의 제일 대표적인 경우는
지금은 골목마다 다 없어진 빵집 혹은 양복점입니다. 신발 만드는 데입니다. 가서 내 사이즈가 얼마고 이런데 요 색깔로 해주시고 가죽은 무슨 가죽으로 해주시고 요렇게 해서 여기에는 띠를 넣어주시고 말고 앞에 끈을 묶게 하고 말고 하는 거를 그냥 다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거. 지금은 인건비 때문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비싸서. 그런데 초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한 가지 샘플을 만들면은 대량으로 만들어서 유통을 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주문을 할 필요가 없고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먹는다 혹은 사 입는다 사서 쓴다. 여러분들이 지금 산업혁명의 그 건물에서 다 살다가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무렵 언저리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년 동안 한국 사회도 디지털라이징 되면서 급속히 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주류는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게 자아가 내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러면은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은 비빔밥과 고스톱과 모든 것 특히 스마트폰은 같은 물건이다. 백남준 선생이 이야기를 했던 나의 예술세계. 백남준의 예술세계는 하나의 그릇 안에 동양과 서양이 부딪혀 있고 그게 융합해서 제3의 맛을 내는 그런 예술이다. 그 다음에 백남준 선생이 하셨던 말씀이 섞임과 섞어서 비비고 하는 것을 아는 한국은 앞으로 디지털 시대가 되면은 선두국가가 될 것이다. 그게 갑자기 디지털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고 인구나 뭐로 모든 걸 따져보면 인도도 상당히 앞서 있고 기술적으로는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고 일렉트로닉스 전자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결 우리보다 앞서 있는데 느닷없이 대한민국에서 몇 개의 회사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에 앞장서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먹느냐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떤 분야에서 잘하게 될 것이다. 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다양한 종교를 다 받아들였는데 한국처럼 별로 종교 간의 마찰이 없이 적어도 우리는 다른 종교 믿는다고 와서 총결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처럼 진짜 다양한 종교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평화롭게 잘 살고 바로 백남준 선생이 이야기를 하셨던 융합을 잘하고 제3의 맛, 한국만의 종교 풍토를 잘 만들어내고 한국만의 문화로 그걸 녹여서 내는 게 비빔밥이 있다. 제 친구인 일본인은 굉장히 한국을 잘 아는데도 보스톱을 가르쳐 주는데 처음에 딱 막히는 게 똥 붉은 게 왜 두 장이냐? 왜 피 두 장씩?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나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걸 묻기 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똥 껍질 붉은 게 두 장, 피 두 장 치는 거? 그거 아무도 생각 안 해보고 우리는 그냥 칩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묻는 게 왜 고돌이는 2하고 4하고 8하고 이렇게 엮어서 하느냐? 얼마 거기 새가 있잖아. 그러니까 새가 5마리니까 고돌이지. 이 친구가 바로 하는 이야기가 야, 봐. 1. 솔광에도 새가 있습니다. 12. 비에도 광에 보면은 새가 한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이 새는 왜 안 끼워줬느냐? 나는 고스톱을 수십 년을 쳐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결정타로 왜 국화, 구 열거천 피로 갔다가 열거치로 갔다가 지맘대로 왔다 갔다 해. 왜 얘만 그렇게 해줘? 대답을 못하고 제가 했던 이야기가 배우지 마라. 뭐라 그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봤습니까?
똥이 그런지 똥 붉은 게 왜 피 두 장 치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고스톱은 얼마나 위대한 놀이냐면 다섯 명이서도 칠 수도 있고 세 명이서 칠 수도 있고 둘이 막고를 쳐도 되고 일곱 놈쯤 돼도 광팔면 되고 인원이 얼마든지 늘어나도 된다. 마작은 판 위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가 빠지면 못합니다. 우리는 고스톱 치다가 한 장, 파토 한 장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종이 쪼가리에다가 없어진 거, 초, 오, 열 것, 피 이렇게 써서 바닥에 던져놓고 똑같은 조건에서 야 이거 4장 까는 대신에 이 3장만 깔고 이거 한 장, 7장 대신에 6장만 깔아.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칩니다. 유식한 이야기를 해서 플렉시블합니다. 유연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 쳐도 되고 어떤 장소라도 신문지 반장 놓을 자리만 있으면 낑겨서 칠 수가 있습니다. 카드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서양의 오락, 뭐 도박일 수도 있고 노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놀이하고는 다르게 고스톱은 굉장히 편안하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비빔밥을 만드는데 그 누구도 나는 꼭 시금치가 있어야지 비빔밥이라고 그래. 전 개인적으로 고사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꼭 고사리가 있어야 비빔밥이야? 아닙니다.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된장찌개 시켰는데 된장찌개 주고 나물 몇 개 주는데 야 이거 김치는 좀 짤 것 같으니까 조금만 넣고 콩나물 맛있네 넣고 뭐 숙주 있으면 숙주나물 넣고 도라지 무친 거 있으면 도라지 넣고 된장 조금 찌꺼려서 비벼 먹으면 옆에서 비빔밥 먹는구나 이러지. 그건 고사리가 없으니까 도라지가 없으니까 넌 비빔밥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비빔밥은 출발 자체부터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유연성을 가지면서 아무 곳에서나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비빔밥입니다. 고스톱이 그렇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순간에 전 세계의 모든 곳과 동시에 연결이 다 됩니다. 크기가 얼마만 하든 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스마트폰을 나눠주고 나면은 똑같은 스마트폰을 절대 기계는 똑같은 거지만은 내부 내용은 전혀 다른데 일본 사람들이 비빔밥을 못 먹는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세상에서 뒤진 이유는 일본 사람들 밥 중에서 가마메시라는 밥이 있습니다. 솥밥입니다. 솥 위에다가 송이버섯 넣고 파두둑 나물 넣고 이렇게 해서 딱 진짜 그야말로 가마솥에다가 밥을 해서 줍니다. 그거 비벼서 먹으면 구로다가 스히로가 이야기를 했던 개밥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일본 사람을 만나서 가마메시를 교토의 가마메시는 가을 되면은 송이 가마메시는 일본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도. 무려 조금 잘했다 싶으면은 일본 돈으로 4,000엔 이상 달라고 합니다. 그냥 먹어도 2,000엔짜리 가마메시 먹어서는 별로 폼도 안 납니다. 그 음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서 접대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비빔밥 먹듯이 이렇게 막 비벼서 먹었다. 그러면은 그 일본인은 여러분들한테 그로부터 영원히 연락 안 합니다. 가마메시는 그렇게 비벼 먹으면 개밥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은 밥을 이렇게 들어서 입에 이렇게 먹고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놓고 상에 얹어도 그냥 바닥에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그릇, 찬그릇, 그릇을 만듭니다. 우리는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되거든요. 저 숟가락이 없잖아요. 못 떠먹습니다. 젓가락으로 국물이나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입에다 갖다 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죠. 그걸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밥 먹듯이 하고 저것들은 역시 밥 먹는 것도 비빔밥 이상한 거 먹어. 개밥 먹어. 비빔밥을 이해를 못하면은 영원히 고스톱을 못 배우고 고스톱을 모르면 앱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환경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비빔밥을 들판에서 10종류 정도의 나물을 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국 하나 두고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밥을 퍼다 놓고 보통 밥 퍼는 거는 퍼줍니다. 특히 여기 호남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도 호남에서는 이렇게 밥을 먹기 때문에 들판에 가서 하면은, 물론 요즘은 들판에서도 다 짜장면 시켜 먹습니다. 비빔밥 안 먹고. 이렇게 일을 하면 여기서 밥은 그릇에다가 냉면 그릇 같은 데다가 퍼줍니다. 자, 잘 보십시오. 지금은 그릇이 흔하니까 똑같은 그릇을, 냉면 그릇을 그렇게 주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호남이든 영남이든 충청도든 그릇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그릇이 아무 그릇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나 좀 적게 먹을래? 작은 그릇 줘. 이거는 상대한테 양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쓰다가 보면 반드시 치이는 일이 CPU 용량 부족, 그 다음에 이통사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딱 그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음성 통화는 넉넉하게 주고, 왜? 젊은 친구들은 지하철 내에서, 전철관에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안 하고 멀리 있어도 웬만하면 통화 안 하고 문자로 짓고, 이걸 이통사가 압니다. 그래서 통화는 굉장히 넉넉하게 줍니다. 그 다음에 문자는 그거보다는 좀 덜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몇 메가 몇 기가 주는 거는 왕창 줄여놨습니다. 조금만 쓰면 그 다음에 또 영화는 한 편 받는 게 왜 그렇게 용량도 많고 해서, 이게 다 이통사에서는 그 패턴을 체크를 해서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비빔밥이라는 거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나 적게 먹을래? 작은 그릇 주세요. 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폰 내에서 그런 적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제도가 있을 건데, 이번 달에 못 쓰면 다음 달에 이월시켜서 쓰고, 뭐 그 다음에 앞에 달과 합쳐서 뭐 어떻게 하고, 집에 가족들끼리 같이 하고 나면은 주고받고 할 수 있게 해주고. 자, 밥을 주고 나면은 밥을 줄 때 그릇부터 선택을 합니다. 나 적게 먹을래. 무슨 소리냐면은 그 뒤에 이야기는, 밥이 오늘 요만큼밖에 없는데 작을 것 같은데, 가난하던 시절에 나는 적게 먹고 당신은 많이 먹어야. 이 배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찬이 뭐 고사리도 있을 수가 있고, 계절에 따라서 열무, 쑥갓, 뭐 무, 채 썬 거, 시금치, 미나리, 수도 없이 많은 버섯 종류들도 있을 거고, 당근도 채 썰어서 넣기도 하고 하는데, 당근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빔밥이 아니야, 고사리가 들어갔으니까 비빔밥이야,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집은 왜 초절임을 했지? 이런 비빔밥 아니야. 된장으로 무쳤네? 이거는 비빔밥이야. 고추장으로 간을 했네? 간장으로 했네? 이게 비빔밥이야 아니야?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음식인 게, 여기에 간을 뭐로 하든 어떤 채소를 하든 간에 10개든 20개든 5개만 나왔다고 해서 비빔밥이 아니야? 3개니까 이거는 부족하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비빔밥의 그릇은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몇 개를 따지지도 말고 거기에 무슨 장을 썼는지도 따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걸 양을, 나는 고사리를 좋아하니까 고사리를 많이 넣었으니까 비빔밥이고, 너는 무채를 넣었으니까 비빔밥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뭘 넣어도 돼. 여러분들한테 노트4라는 기종을 하나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우선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든 어디가 들어가든 간에 들어가서 앱을, 내가 원하는 앱을 검색을 해서, 검색하는 거는 얼마나 쉬우냐. 나이가 들어서 디지털을 잘 못 따르는 저도 검색하는 거는 대충 말로라도 하다가 보면은 쭉 뜹니다. 그 중에서 보고 평 보고 뭐 이렇게 별표 보고 해서 대충 한번 써보고 안 되면은 들어가 설정해서 지워버리고 새로운 거 받고. 굉장히 간단하게 비빔밥에 고사리를 얼마를 넣어야 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넣어야 되나요? 위에서 던져야 돼요? 옆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 아무도 안 묻습니다. 그냥 갖다 놓고 드세요. 양을 얼마든지 쓰든.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의 노트4 기종에 또 다른 기종에 무슨 앱을 깔든, 나는 앱 까는 거 싫어. 그 다음에 그 앱을 까는 것도 여러분들 잘 보면은 깔끔한 친구들은 앱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가 쓰는 앱을 종류별로 다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앱 정리하는 앱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옵니다. 이 앱들을 정리하는 앱이 옆에 있는 고추장 그릇입니다.
고추장을 한 숟가락 떠넣으면 이 비빔밥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맛을 거의 고추장 맛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비빔밥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이 먹습니다. 집에서 혹은 분식집에서 밥 먹다가 시원찮아 뭐 하면 비벼 먹자. 그게 비빔밥입니다. 전주에 가서 먹는 육회가 올라가고 고급스러운 게 반드시 비빔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대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식사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버터에다가 저희들 우리는 어릴 때 마가린, 밥, 간장 해서 찌꺼려서 그럼 무슨 맛으로 먹느냐? 밥의 단맛과 그 버터와 간장에 들어있는 조미료의 감칠맛으로 먹는 겁니다. 그럼 그게 비빔밥 아니냐? 비빔밥입니다. 거기 계란이 들어가야 비빔밥이 아닙니다. 계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계란도 구워서 덮어서 먹어도 되고 생물로 넣어서 뜨거운 밥에다가 약간 단백질을 익혀서 버터 좀 넣고 마가린 좀 넣고 간장 찌꺼려서 먹어도 비빔밥입니다. 어떻게 먹어도 되는 이 간단한 비빔밥을 인류 역사 보통 우리가 5,000년을 이야기하는데 5,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걸 찾아내고 만든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음식들은 있어요. 중국 애들이 이야기하는 골동반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는 생선이나 고기를 넣고 나서 아예 처음부터 밥을 할 때 일본 가마메시처럼 이렇게 합니다. 일본의 가마메시라는 것도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근데 조정을 못하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반드시 파도덕 나물이 들어가야 되고 송이버섯 비빔밥에는 당연히 가마메시에는 송이버섯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내 친구는 와세다에서 공부도 잘했고 지금 도쿄에 있는 진보조에서 그 출판 에이전시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소개한 책을 이야기를 하면 대략 누군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합니다. 한국하고 작업도 많이 했고 이제도 한 30년 정도 됐고 지금도 고스톱을 끝내 못 배웠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생활 습관 밥을 비벼 먹는 거 보면은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죠. 한국에 적어도 한 5번, 10번 오고 나서 한국 음식을 제대로 좀 배우고 나면은 밥을 비벼 먹는데 그전에는 일본 사람들은 반드시 반찬 하나에다가 밥 조금씩 섞어서 이렇게 먹고 절대 안 비벼 먹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려고 그러면은 한국 음식,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 많이 만들어 먹고 전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간단하잖아요. 그냥 있는 나물 다 내면 되고 장은 된장이든 간장이든 고추장이든 거기에 그냥 맞춰서 자기 성미대로 다 챙겨주면 나는 간장찌 끓여서 먹을래, 나는 고추장으로 비벼 먹을래, 나는 된장, 날된장도 좋아. 다 자기 식성대로.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나물은 나는 푸른 채소만 먹을래, 나는 붉은 거 이거 이렇게 먹을래 하는 그 조합을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앱을 어떻게 해서 얹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문명국가 중에서 그 강의를 안 한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문명국이라 그럴 만한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나라에서는 다 스마트폰 설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강의를 다 해줬습니다. 한국은 정작 안 했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특히 게임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시는 남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게임에 대한 설명서가 나오면 목숨 걸고 안 읽습니다. 지대로 해봅니다. 끝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는 꼭 해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걸 꼭 해봅니다. 그리고 피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한때는 그게 우리가 나쁜 습관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지어주면 강의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걸 다 쓸 줄 압니다. 왜? 어릴 적부터 비빔밥을 비벼봤거든요. 내 입맛에 맞는 비빔밥을 만드는 걸 훈련을 해왔습니다. 내 손에 맞고 내 취향에 맞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앱을 찾아내고 그 앱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했더니 충돌이 생기고 CPU상에 문제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하면은 그걸 스스로 헤쳐갑니다. 미국에 있는 게임 전문 회사들이 한국을 테스팅 베드로 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비빔밥을 일상적으로 매 끼니마다 밥맛 없으면 비벼 먹을까, 국 말아 먹을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민족이 끼니마다 고기를 먹으면서 웰던으로 먹을까, 미디엄으로 먹을까,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레어하고. 그 중간에 뭐 미디엄 웰도 있고 이럴 때 우리나라 사람처럼 10가지의 나물을 놓고 뭘 넣고 뭘 적게 넣고 많이 넣고 빼고 안 넣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가면서 비빔밥 먹으면서 단 한 번도 고민 안 해봅니다. 왜? 어릴 적부터 맨날 했는 일입니다. 스마트폰 지어주면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이거 재밌네 이런 거 있을까? 찾아서 넣습니다. 게임 나오면은 이렇게 하면 돌아가긴 하는데 그런데 쟤들이 저거 하지 마라 그러네? 그럼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기 있는 거는 뭐 자료로 받으셔도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비빔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강의였기를 기대합니다.